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거대 기업 아마존, AMGN에 대한 분석 자료들인데요. 특히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잖아요. 목표 주가도 올리고. 그래서 관심이 뜨거운데 2025년 10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216.39달러. 전날보다는 조금 내리긴 했지만 뭐랄까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꽤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요. 아마존의 현지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정보 탐색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정말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이죠.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기존 240달러에서 275달러로 꽤 많이 올렸잖아요. 이게 그냥 숫자만 올린 게 아니거든요.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이게 결국 아마존의 핵심 사업부들이 가진 저력, 특히 요즘 화두인 AI 시대에 아마존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강한 기대감이 반영된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좀 다각도에서 뜯어보려고 해요.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위험 요인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오르내리는 것 너머에 있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275달러까지 확 올린 배경부터 좀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죠.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성장 엔진, 이게 가속화될 거다. 이런 확신이 깔려 있는 것 같던데요. 첫 번째 엔진부터 시작해야겠죠. 역시 클라우드의 절대 강자,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WS는 다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잖아요. 근데 최근 AI 혁신, 이 흐름을 타면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2025년 2분기 AWS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그냥 AWS 혼자서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AWS가 아마존 수익성의 핵심 동력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라니 진짜 놀라운 비중이네요. 근데 궁금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도 상당히 거세잖아요. 요즘 AI 쪽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AWS는 어떻게 경쟁 우위를 지키려고 하는 건가요? 특히 그 1,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 계획도 있던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경쟁은 당연히 치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다들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하지만 아마존은 여기에 맞서서 AI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한 해에만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 자료들은 이 투자가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성형 AI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투자의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가시화되면서 AWS의 성장세가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 자체 개발한 AI 칩 있잖아요. 트레이니움하고 인퍼렌시아. 이것들 성능 개선을 통해서 비용 효율성하고 기술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투자라. 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AI 시대를 확실히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자상거래 부문. 여기는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소비 위축이다. 이런 우려들도 계속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스미다섬 거래는 아마존의 근간이죠. 사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여전히 꽤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북미 지역 매출이 11% 성장했어요. 견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연말 쇼핑 시즌 대비해서 25만 명 규모의 단기 인형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건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우리 플랫폼은 문제없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온 저가 플랫폼들 있잖아요.
테무나 쉬인 같은 곳들, 여기 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기존 강자인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도전자들 어떻게 좀 방어하고 있나요? 전략이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확실히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은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위협 요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대체로 아마존이 가진 그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 이게 아주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식료품 배송 같은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상봉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가 만약에 심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가격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아주 강력한 인프라와 기술 혁신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방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장 엔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한때는 뭐 숨겨진 보석이다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분야죠? 네, 맞습니다. 바로 광고 사업입니다. 이제는 뭐 숨겨져 있긴커녕 아주 그냥 전면에 나섰죠. 명실상부한 핵심 수익원으로 딱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2분기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에서 23% 정도나 급증했어요. 그래서 15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걸 딱 증명하죠. 심지어 올해 아마존의 리테일 미디어 광고 수익만 해도 6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 성장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와, 600억 달러요? 아, 진짜 상상 이상의 규모인데요. 아니, 어떻게 광고 사업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배경이 뭔가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아마존 플랫폼 자체가 가진 그 방대한 구매 데이터에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뭘 검색하고 뭘 장바구니에 담고 결국 뭘 구매하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광고를 타겟팅하니까 효율성이 뭐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가 안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프라임 비디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광고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수익원을 또 다각화했어요. 앞으로는 또 커넥티드 TV, CTV라고 하죠. 이 광고 시장이 커지는 거나 아니면 아마존 DSP,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다양한 광고 지면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걸 통해서 아마존 외부 사이트까지 광고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 이런 추가적인 성장 기회도 많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리스크는 있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먼저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계속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AWS, 전자상거래, 광고 이렇게 세 개의 축이 각자 정말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아마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걸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합쳤을 때 나오는 시너지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던데 이 설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마존의 진정한 경쟁력, 그 핵심은 이 세 가지 강력한 사업 부문이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플라이휠 효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엄청난 구매 데이터, 검색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AWS의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동시에 이 데이터는 광고 사업의 타겟팅 정확도를 기가 막히게 높여서 광고 수익을 늘려주죠. 그럼 이렇게 늘어난 광고 수익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프라임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물류 인프라에 재투자됩니다. 그럼 이게 다시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와, 정말 무슨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플라이휠 효과가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각 사업부의 기회 요인, 또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말이죠. 저는 역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AWS에 대한 그 막대한 AI 투자가 단순히 클라우드 사업 자체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투자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개인화 추천 정확도를 높여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고
물류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광고 사업에서는 타겟팅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등 아마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그냥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이휠의 회전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하는 셈이죠. 물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AI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고요. 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좀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저가 플랫폼과의 경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거시경제가 안 좋아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한 리스크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AI가 단순히 AWS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플라이휠을 돌리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신사업 분야에 대한 언급도 아주 간략하게나마 포함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헬스케어 분야 진출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아마존 약국 키오스크 도입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인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AI나 로봇공학 기술 같은 것과 결합해서 아마존의 다음 성장 스토리를 이끌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규 시장 진입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많이 들고 또 헬스케어 분야는 특히 규제 장벽이 복잡하고 높잖아요. 이런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했을 때 그래서 아마존의 현재 가치는 좀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우선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펀더멘털 측면부터 좀 짚어주시죠. 펀더멘털은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평가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2024년 2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매출이 1,677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1.68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다 웃돌았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영업이익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나 증가했습니다.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의 2025년 연간 주당 순이익이 한 23.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존이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성장주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실적 자체는 분명히 좋네요. 숫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왜 최근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였던 걸까요? 10월 14일에도 1.67% 하락 마감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랬을까? 네, 이 분석 자료들은 최근의 주가 하락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좀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거시경제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했다기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인 거죠. 실제로 이걸 뒷받침하는 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57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50명이 아마존에 대해서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는 거죠. 와, 57명 중에 50명이면 이건 거의 압도적인 수준의 긍정적인 시각이네요.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제시된 평균 목표 주가는 267.30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가 아까 216.39달러라고 했잖아요. 비교해보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제시한 275달러는 이런 긍정적인 시장 컨센서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아마존의 잠재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시장의 기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주가하고 또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제시 가격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존재하네요.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결국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나 우려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간극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현재 주가인 216.39달러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단기적인 시장 노이즈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275달러 목표 주가나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인 267.30달러는 아마존의 핵심 사업부들, 그러니까 AWS, 전자상거래, 광고 이 세 축이 AI라는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을 딱 장착하고 미래에 만들어낼 가치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WS의 성장 재가속화 가능성, 정말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전자상거래 제국,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성도 좋은 광고 사업, 이 세 가지가 아마존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핵심 근거들이고요. 분석가들은 바로 이 가치가 아직 현재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아마존이 그동안 구축해온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생태계, 그리고 AI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기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 자료들은 적어도 아마존의 장기 성장 스토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월가의 기대감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아마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전망에서 시작해서요, AWS, 전자상거래, 광고라는 3대 성장 엔진의 동력과 또 위험 요인들, 그리고 플라이휠 효과를 통한 시너지,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 평가와 미래 전망까지 정말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 정보들이 당신께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존의 그 강력한 플라이휠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주로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즉 AWS, 마지막으로 광고 사업,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회전하면서 시너지를 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헬스케어나 아니면 AI 기반의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 기존의 강력한 플라이휠에 성공적으로 딱 통합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가치는 현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과연 어디까지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동력들이 기존의 강력한 엔진들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 아마존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